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첨삭으로 감잡자 동국대학교 논술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고스 조경미입니다. 자, 일단 초반부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요소들은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논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일단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받아보시면요, 문제, 제시문, 그리고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유의사항 읽어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는 제일 먼저 문제부터 확인을 하세요. 논술 문제를 우리는 보통 논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순서대로 제시문을 훑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은 지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제시문을 가볍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시문들 가운데에서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는 후차적인 작업이에요.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다 읽어야지 하면은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혹은 제시문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가이드 없이 일단은 막 읽고만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훑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될까를 점검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개요 작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무엇을 써야 되겠다. 저는 동그라미, 세모, 아니면 1번, 2번, 그리고 처음에 읽을 때에는 좀 괜찮아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아무래도 이게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하면 밑줄을 한번 긋거든요. 근데 나중에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는 밑줄에다가 한 번 더 물결 밑줄을 그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표식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표식을 조금 개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답안을 쓸 때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으려면은 중요한 요소들에다가 체크를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형광펜이나 아니면 삼색펜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검정 색깔 펜 하나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는 사실 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검정펜 한 개만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첨삭할 때 쓰는 플러스펜하고 딱 2개를 들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기를 색깔을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밑줄 긋고 물결 밑줄 긋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도 하고 세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를 나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하니까 힌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식을 좀 하시고요. 답안지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답안지 작성할 때에는 아까 보았던 훑어보기 한 다음에 꼼꼼하게 분석했던 이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답안을 쓸 거기 때문에 개요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개요를 짰을 때에는 문장을 쓰는 개요를 짜는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문단을 몇 개를 할까 이렇게 개요를 짜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표현을 직접 해야 되니까 주술 호응 관계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문단을 구성을 할 때 두괄문을 쓰는 게 아무래도 구구절절 서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도가 높아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각 대학별로 필요하다면 구조를 좀 암기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분에서 10분 정도의 퇴고 시간이 필요한데요. 최대한 퇴고 시간은 압축을 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점검을 해서 5분 내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해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동국대학교의 논술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거든요. 자, 최근 기출문제 가운데에서 2021학년도 수시에 인문 1번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문제 보시면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네.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많습니다. 이건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니까 앞부분 여러분 읽으시고요. 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참조하여 나와 다에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문학작품이 쓰인 이유를 밝히시오. 문제 어때요?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해라. 좀 복잡하지 않은가요? 그죠?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전체 글자 수 확인하십시오. 300자 조금 넘어갑니다. 쓸 말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는 되게 짧네. 동국대학교는 이렇게 단문 논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문제는 그나마 이제 글자 수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래도 3번 문제에 600에서 한 700자 정도 출제되는 걸 제외하고는 1번, 2번은 3, 400자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선명하게 약 한 문단 내외 정도로 답안에 쓰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가에서 제시한 사회 문제를 나와다의 입장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그 설명의 문제점을 라마의 입장에서 비판하시오. 그럼 앞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논제의 요구사항이 제시문 독해해라, 독해해서 정리해라, 정리한 다음에 비판해라.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은 400자가 금세 넘어갑니다. 자수가 논제의 요구사항에 비해서 조금은 타이트한 편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압축적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 3번 문제는요. 참고로 이 구조가 도국대에서 좀 빈출됐다 하면은 빈출됐을 수 있는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제시문 3개 정도를 주고 초반부에 요약하라거나 비교하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독해력을 측정하는 부분을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논제의 해결을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함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종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례를 들어라 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 살펴볼게요. 일단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시사항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2020학년도 수시 인문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요. 가와나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차이점을 설명하라 라는 건 일단 공통점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부터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라 그러면 인간이라는 공통점, 아니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 아니면 뭐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 이런 식으로 공통 요소를 찾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차이점이 파생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 가와라, 나와라의 유사점을 각각 서술한 후 그러면 보통 쉼표가 찍혀 있으면 거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적절합니다. 가를 바탕으로 다의 작가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가를 바탕으로 다의 작가의 관점이니까 둘 사이에 어떤 점이 유사한지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논제 요구사항 3가지예요. 하나, 둘, 셋. 근데 글자 수가 다해서 360에서 400자입니다. 그러면 300 한 7, 80자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에 써야 할 거거든요. 400자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요구사항 하나에다가 약 100여 자 정도 투자할 수 있네. 생각보다 투자할 수 있는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짧고 선명하게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립하는 자연관을. 그럼 이 역시 비교죠. 요의사항에 따라 서술하시오. 첫째, 가의 입장을 기반으로 나를, 또는 혹은 나의 입장을 기반으로 가를. 그러면 가를 선택해서 나를, 혹은 나를 선택해서 가를. 답안이 크게 몇 가지 버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겁니까? 2가지 버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A 버전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나중에 첨삭받은 다음에는 B 버전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 상대 입장에 부분적인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입장에 부분적인 변형을 반드시 반영하여 서술하라. 일단 논제 요구사항만 보면은 약간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보세요.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라. 그럼 만약 A를 선택했다면 상대 입장의 부분적인 수용, B에 대해서 그래, B 너의 의견 어떤 부분은 타당한 것 같으니까 내가 차용을 하겠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입장이 있었는데 그 입장을 너의 의견을 통해서 어떠어떠하게 변화시켜볼게. 즉 A 중심으로 B를 조화롭게 추구하거나 혹은 B를 중심으로 A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그러한 입장의 논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대립하는 자연관의 비교가 선행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입장이 더 타당해 보이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 역시 320에서 400자니까 분량이 조금 여분이 있는 편입니다만 한 340, 50자 요 정도를 계획을 하면서 답안을 써야 될 거예요. 우리 평균적으로 한 문장을
이거는 수험생마다 정말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몇 글자를 쓰세요라고 지시를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짧은 문장을 주로 구현하는 학생들은 50에서 한 70자 정도를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좀 긴 문장을 쓰는 학생들은요, 70에서 100자 정도를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150자 이상을 쓴다 그래서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요, 주술호응 관계만 맞아 떨어지면,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문장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적절하게만 이어져 있으면 읽는 사람이 혹은 쓰는 사람이 구사하는데 그 표현구사에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이보다 글자 수가 길어지는 것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길게 썼는데 주술홍이 다 어긋났어. 그러면 읽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분량을 생각한다 하면은 한 360자 쓴다 했을 때 5, 6문장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얼만큼씩 끊어서 쓰는 게 좋을지. 그 다음 3번. 노예 소유주가 노예와 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금 너 가서 일해 라고 할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나의 내용을 근거로 비판하고, 자, 비판은 비판인데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쓰는 건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요, 나의 내용을 근거로 라 그랬지? 그러면 나를 토대로 가를 비판할 거니까 나와 가 사이에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서는 추구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추구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상충나는 부분을 찾아가면은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찾아보고요. 다음 달 공감의 실천적, 윤리적 가치와 관련시켜서 라의 기억, 니은, 디귿의 비유적인 의미를 파악한 뒤에 시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동국대는요, 국어교육과가 있습니다.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 논술 문제를 출제로 들어가시면요, 아무래도 자기들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시 배운 적 있지? 소설 배운 적 있지? 수필도 배워봤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래? 라는 식으로 교과서에 기반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 능력이 좀 충분한 학생들한테는 제가 동국대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두 세트의 문제만 한번 살펴봤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문제 유형의 정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정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게 이 학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경희대학교 문제를 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1번 문제의 답안쓰는 구조와 2번 문제의 답안쓰는 구조가 정해져 있으니까 구조를 일정 수준에서 암기를 하고 시험 보러 가시라고요. 근데 이번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형성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 같은 유형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일단은 저라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죠? 우리가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물론 양만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답안을 쓰고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진짜 이상한 문제들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문제 만나도 그런가 보다.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들 생소하게 느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고요. 물론 요즘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과서를 많이 활용합니다만 동대는 99.99% 거의 100%에 근접하게 딱 교과서를 냅니다. 근데 지문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짧은 제시문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좀 제시문이 길지 않은 학교들의 대표적인 데가 서강대와 동국대가 그러하거든요. 그리고 세문항의 글자 수도 역시 정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일단은 한 250에서 400자 하고요. 550에서 700자짜리를 각각 한 문제, 두 문제 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3, 400자도 나오고 4, 500자도 나오고 600에서 700도 나오고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글자 수를 잘 보시고 답안을 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시험 시간 100분이고요. 총 3문항이기 때문에 3문제의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쓰는 칸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본인이 뭘 먼저 쓰는 게 좋을지 스스로 가볍게 훑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문제풀이의 순서는 1번, 3번, 2번이어도 상관없고 2번, 3번, 1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시간 안에만 완성할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시문 가나다라마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도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가 굉장히 짧은 답안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 분량, 한 650, 700자리 쓰는 분량에서 꼭 가나다를 언급을 해야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250에 400자리 쓰는데 가나다라마 언급하면 안 된다. 이 역시도 아닙니다. 가나다라마를 언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제시문 가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의 완결된 글의 형태로 여러분이 구현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필기구는요. 검정색 볼펜만 사용이 가능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나눠줄 겁니다. 원고지 교정본 사용하셔야 되고요.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애초에 처음부터 볼펜 쓰기 연습에 조금은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제 열심히 풀어본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